여러분들은 앞으로 스토리텔러로서 문화와 여가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의 잠재 능력을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생산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산업혁명이 되고 뭐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빈곤을 벗어난 거는 불과 한 1세기가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식량이나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신발이 없어서 정말 고무신 신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드물 정도로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신발이 없거나 뭐가 없어갖고 좀 불편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고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지 생산이 안 돼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비는 언제 생깁니까? 소비는 놀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쉬고 많이 사람들이 놀면서 사용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외국은 대체 휴일제입니다.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여러분들 전공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사회 구조를 바꾸고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가 됩니다. 컨버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이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TV나 컴퓨터나 전화기나 이게 지금 하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들어온 것처럼 이 기계가 컨버지 되는 것처럼 모든 학문도 컨버지가 되고 경계가 없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가 정말 이 쾌적해갖고 이 운반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그 안에 정말 뭐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계인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질 정도로 모든 게 다 컨버지가 되고 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유비쿼터스가 되고 그게 다 네트워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환경의 변화는 이게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더 그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글로벌합니다. 세계화하고 다문화인데요. 세계화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세계화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화되면서 모든 장벽이 없어지고 굉장히 노동력이라는 이 모든 게 다 자유롭게 이전을 합니다. 예전 같은 닫혀있는 사회에서는 가령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청소하는 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자 노동시장이 닫혀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동시장이 장벽이 없어지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령 뭐 동남아나 뭐 이런 쪽에서 싼 노동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앞으로 단순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게 반드시 복잡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복잡한 일은 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단순한 업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뭔가 지식을 갖춰. 나름대로 나 이건 뭘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금방 지식이 아니야. 금방 자동화되면서 그게 아주 단순한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전에 전문 지식으로서 받던 그 고임금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고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세계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때랑 달리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굉장히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하셔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좀 엄중하게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콘텐츠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는 또 뭐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찾는 직장이 거기에만 한정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제한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될 능력은 남들과 달라져야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고 남들하고 다른 생각, 뭔가 남들하고 다른 행동, 뭔가 남들과 다른 요소를 내 주위에 어떻게 부여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원시 시대는 뭐 채취를 하고 뭐 수욕을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중요했다면 그다음 농경 시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된 농경 시대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되면 산업 시대로 들어갑니다. 만드는 게 중요했죠.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근대 들어와서는 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그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몇십 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통도 엄청난 경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연출입니다. 어떻게 팬시하게 보일까? 어떻게 쿨하게 보일까? 어떻게 그렇게 눈에 띄게 할까?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새롭게 보일까?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영역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정리를 하면 됐습니다. 자, 개인적인 상황에서 뭐 여러분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게임입니다. 게임.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우선 어떤 개인의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자긍심 이런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이하면서 그런 거 분명히 얻죠. 사회적으로 협동심도 얻을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이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이 이제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핵심이 된 이유는 방금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과잉인 상태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과잉인 상태에서 어떻게 팬시하게 보일까, 쿨하게 보일까, 다르게 보일까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업들이 뭐 CSR을 하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게 다 개방되고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한 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이미지 개선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문화예술입니다. 여기는 제가 문화예술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콘텐츠예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을 만들죠. 컨버지된 세상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상품과 뭐와 허니 머스타드 같은 상품들. 예전에는요, 이 공장이라든가 뭐 그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 써야 된다 어떤 강박관념과 어떤 그런 거에 놓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성공 사례가 생기면서 아 이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도시 재개발 같은 경우 예전엔 저거 다 싹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파트 지어봐야 이제 분양이 안 돼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제 집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저거 싹 헐어버리고 아파트 수백 채 수천 채 지면 당장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 안 되면서 생기는 일은 저 지역에 살던 사람은 다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더 나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그 짓 하지 말자라는 게 도시 재개발의 어떤 새로운 사조거든요. 이제는 새롭게 이 문화예술을 이용을 해갖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쉽게 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여태까지 그러한 새로운 수요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학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각 대학에서 몇 개의 대학, 특히 이제 강원도도 굉장히 빨리 만든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 콘텐츠 학과라든가 스토리텔링 전공이라든가 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를 만든 이유는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이런 사회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전공, 내가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요 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그 제한을 깨버리십시오. 그거는 아까 네트워크되고 유비쿼터스되고 그런 사회에서는 이미 컨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그 제한을 놔버리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항상 그 안에 있는 어떤 철학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